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대응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휴를 앞두고 해줄 것을 다 해줬죠.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보고 테슬라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꾸준히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관련된 이슈들까지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전년만큼은 안 돼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오늘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날이다라고 진작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최소한 해줄 건 다 해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 들어서면은 60일선과 21선 사이에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21선 도전 정도 해주면은 이제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것이고, 돌파해주면은 그 다음엔 28,500포인트 돌파가 중요하다. 지금은 위쪽에 도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제 하단 27,000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이 구간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61선 지지받고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은 괜찮다, 양호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이미 건드리고 있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구간 동안 61선, 21선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좋고, 이 1600포인트 구간에서 이제 반등 모멘텀을 만들면서 이렇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좋다. 더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있어요. 자꾸 건드리면은 한 차례 이탈했다 올라오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도 나스닥이지만 이제 다우지수 27,000포인트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이슈 중에서는 다른 거는 크게 얘기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트럼프랑 바이든의 TV 토론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트럼프가 말을 잘해요. 그리고 바이든은 중간에 말실수를 하면서 자기 표를 까먹은 적이 있죠. 그래서 현재 당연히 이제 트럼프 쪽에 우세가 되지 않겠느냐,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뚜껑은 한번 열어봐야겠죠. 그래도 참모진들이 잘 해줬고, 이제 조 바이든이 대처를 잘 하면은, 그래도 박빙 정도가 나오면은 그래도 크게 선방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2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 이제 통화 당국 간 이견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글로벌 공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세한 조정, 미세한 이견, 이런 부분은 언제나 있어 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큰 이견 차이는 아니니까 서로 이제 좀 맞춰가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5개년 계획을 좀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성장률을 이제 5% 전후 이렇게 잡고 있는 거는 여전한데, 그래도 한 5% 정도 요게 좀 못 미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미국 쪽에서 무역 전쟁 일으켜서 중국을 좀 억제하기 시작해서 SMIC, 화웨이에 이어서 SMIC까지도 규제를 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좀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이 SMIC까지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ARM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지켜보자고요. 섣부르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 시황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증시는 미국 대선 쪽 집중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이 더 될 것이냐, 유럽이 조금이라도 진정이 될 것이냐, 이 부분, 그리고 봉쇄에 들어가서 진정은 되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최소한의 하방 경직은 만들고 있고,
21선을 넘어가줘서 끝나면은 제일 좋겠죠. 그래서 뭐 횡보 정도. 우리 증시는 오히려 오늘까지 이제 개장 있고 쉬는 게 다행인 게 미증시가 조금 쉬어도 되는 구간이에요. 바로 더 넘어가면 제일 좋고 여기서 조금 쉬다가 하루 이틀 정도 쉬다가 위쪽으로 가면은 되는 그런 시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쉬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휴장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미증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위쪽 방향 혹은 쉬는 방향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에 대해서는 뭐 수급 동향이랑 살펴보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는 2300포인트 위쪽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초중반에서 중반 정도 올라오면은 뭐 기존에 현금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2300 초중반에서 중반 요 정도는 올라왔을 때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요. 초중반은. 그래서 이 구간 올라왔을 때 현금화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같은 날 차라리 하시면 되는 거고 연휴 전에도 나왔죠. 그리고 굳이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도의 수급까지는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은 오히려 뭐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죠. 강하게 밀린 만큼 강하게 뭐 올라와주고 있는 정도다라고 이 반발력이 이렇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도 최소한의 것은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대지수 모두 21선 정도까지는 뭐 받는 가능성 정도는 뭐 일단 1차적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데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그렇게 매도한 거 없고 기관에서 이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죠. 그동안 하도 물량을 쏟아냈으니 프로그램 영향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소폭으로 소폭 일부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뭐 전일도 뭐 조금 매수하는 모습이 중간중간 한 번씩 있었는데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렇게까지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코스닥은 어차피 개별적인 성향이 강한 시장이라서 수급에 그렇게까지 연연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크게 쏟아내지만 않으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기관도 이제 매도를 좀 멈췄고 외국인들도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거 물량 살짝 넘겨주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생 시장이 중요한데 이제 이 한가위 연휴 때문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뭐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성큼 다가왔는데 자, 선물 같은 경우는 4천 계약 매도로 잡혀 있지만 장중에는 한 3천 계약 정도 매도였는데 연휴를 앞두고 요 정도의 뭐 해치 거는 거는 뭐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장 마감 동향에서 이제 기관이 1100계약을 매수를 훅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이제 이걸 받아주면서 이제 1000계약 가까이 매도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자꾸 포지션 자체를 하방 포지션을 없애고 상방 포지션을 일부라도 좀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기존하고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거 한 달이 넘었어요. 이런 모습을 만든 지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 빼고는 하방 포지션을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기관이. 그래서 요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대신 외국인들은 선물로 이렇게 해지를 살짝 걸어 놓은 대신 옵션 동향에서 풋옵션은 이제 매수지만 뭐 하방향 포지션으로 들고 있지만 요거는 금액 자체가 워낙 적고 콜옵션으로 해서 만기가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쪽을 살짝 열어주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46억 정도 상방 포지션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치고 달리기 해가지고 2400 넘어서 날아갈 것이냐 그거는 대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포지션 상으로는 2170포인트 21선 있는 부근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반대기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한 2%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위에 열려 있는 게요. 그래서 뭐 안착될지 아니면은 뭐 돌파 시도 정도 나왔다가 다시 밀릴지는 봐야겠지만 뭐 아주 큰 상승보다는 그한 2370 정도까지 현재는 열어놓는 수급이었다. 그래서 과도한 뭐 상승도 아니고 뭐 과도한 하락도 아니고 그냥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은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는 이런 외국인들의 신호 그리고 기관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슈 뭐 간단하게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뭐 적절히 21선 조정받고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유쾌하지는 않네요. 계속 양봉으로 끝나거나 하지는 않고 좀 약해요. 그래서 시장의 상승을 좀 과도한 상승은 좀 제어하고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의 반등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삼성전자를 조금 제어하지 않았느냐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뭐 추가로 조금 쉬었다 가던 그냥 가도 6만 원대를 다시 진입하는 건 어렵지 않고 충분히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속도가 빠르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진 않을 거지만 내년까지에서는 뭐 꾸준하게 그냥 들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하시는 분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들고 가시면 된다. 중간에 이제 도망 나와야 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알려드릴 테니 뭐 2년 정도 생각하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쉬어가는 구간 정도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중간중간에 또 6만 원 넘어간 다음에도 쉬는 구간을 만들 수는 있는데 추세적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 동향은 뭐 현대차 쪽, 현대기아차 쪽에서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발표로 이제 7월까지 이제 한국 누적 생산량이 197만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서 4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생산량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현대차가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대차가 뭐 18만 원 도전 정도는 하고 있는데 이 구간 바로 돌파하냐 좀 시간이 걸려서 돌파하냐 차이지 18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 거래량이 좀 늘어야 되는데 명절 앞두고 거래량이 바닥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명절 끝나고 18만 원을 갭으로 돌파해서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세워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제일 좋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더 쉬었다가 돌파 가능 시도를 다시 한번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뭐 기아차나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 영향력으로 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기아차는 이미 44,000원을 돌파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서 44,000원만 유지해주면 언제든지 위쪽으로 돌파 시도 나오면서 5만 원 넘어갈 채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뭐 조금 이제 최근에 쉬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도 기존 주가 정도로 회복하는 정도는 돼 있는데 일단 21선을 넘어가야겠죠. 12,500원 넘어가는 게 뭐 중요한 위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동안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게 이제 컨택 관련주인데 그래도 면세점 매출액이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2조 원대 넘어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4월이 뭐 거의 최악이었죠. 4월에는 1조가 안 됐었는데 9,800억 대였죠. 그리고 5월에 1조, 6월에 이제 1조 1,000억 대, 7월에 1조 2천억 대 이렇게 올라오다가 8월에는 1조 4천억 대로 이제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년에 비해서는 뭐 한참 택도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은 회복이 된다라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00억은 이제 뭐 오랜만에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 뭐 워낙 눌려 있었으니까 뭐 바닥 찍고 올라오는 정도죠. 그래서 21선, 61선 회복을 했는데 여기만 유지해주면 그래도 뭐 23만 원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26만 원을 보면 되고요. 이 사이에 23만 원 넘어가는 사이에 이제 뭐 백신 개발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어야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중간에 왕이부장 왔다 가는 거 뭐 반짝 이슈는 될 수 있어도 시진핑 오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확정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뭐 급격하게 움직이긴 사실 쉽지는 않다. 백신 개발이라던가 시진핑 방안의 이제 확정 날짜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이런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이 최근에 뭐 굉장히 뭐 바닥권을 가고 있었는데 조금 21선 정도는 올라타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HDC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언론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뭐 10%까지 인수할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10% 정말 뭐 인수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부 언론 말 믿기보다는. 그래서 66만 원 도전했는데 회복은 못 해줬습니다. 연휴 끝나면 66만 원 빠르게 올라와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선까지 올라와 주면 좋고요. 66만 원만 유지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LG화학은 그래도 적어도 뭐 기존 지수권대로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뭐 10년 뒤에 뭐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이
뭐 3천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테슬라도 2천만 대에 도달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얘기고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LG화학을 비롯해서 뭐 첨보라던가 이런 우수 에메이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첨보가 최근에 이제 고점 찍고 한 차례 이제 배터리데이 이후에 좀 밀렸는데, 전후에서 밀렸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기존에 이제 상승이 뭐 급격하게 이제 단기적으로 나왔으니까 이격이 벌어졌으니 이미 손바뀌는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한 차례 쉬었다 가는 건 자연스러운데, 생각보다 많이 밀린 건 시장 영향력이고 수급 동향 영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니 21선 기울기 완만해지자마자 바로 돌파한 거는 뭐 좋은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슬라발 자율주행 관련주는 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다음에 날짜를 항상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루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한 차례 뭐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올 수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관련주 보실 때 뭐 더미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뭐 시작부터 좀 강했었죠. 그래서 더미동 같은 경우가 많이 움직였는데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들어오른 종목을 보세요. 라닉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뭐 이게 뭐 한 차례 상승 정도는 나왔었지만 뭐 대장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상승 뭐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계속 치고 뭐 상한가를 연속으로 갈 것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니까,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보유하신 분이 매도하는 전략으로 취해야지 추격 매수하는 전략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앞으로 뭐 남아 있는 구간 동안에 뭐 꾸준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 이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협주 같은 경우도 남북 관계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이제 기존과는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북한에서 이제 뭐 사과하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북한이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지금은 이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 정도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완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문을 열어놓고 보면 되는데, 뭐 테마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아예 그냥 접어놓고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주도 섹터 중심으로 보시면은 설 연휴 이후에도 아니 설이래 죄송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주도 섹터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셔도 좀 편안한 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개장일이었는데 모두 이제 보름달처럼 마음마저 가득한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이렇게 거의 보이지 않는 초승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채워 나가야겠죠. 이렇게 보름달로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상현달, 하현달 다 지나서 이렇게 보름달, 아름다운 보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저희 쪽에 뭐 문의 주시는 분들 추석 연휴 기간에 조금 이제 다들 뭐 바쁘실 테니 이제 연휴 끝나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